누구나 한 번쯤은 배달 앱을 통해서 배달 음식을 시켜보셨을 텐데요. 뭐든 배달이 다 되는 시대입니다. 요즘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죠? 이렇게 배달 문화가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배달 서비스 유료화가 도입되고 배달 수수료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됐습니다. 실제 상황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배달료가 조금 비싸서 좀 부담스럽거나 이렇게 망설여지신 적이 있으세요? 네, 좀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깝죠. 많이 그것 때문에 포장해온 적도 있고. 점점 오르고 있어서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3,000원 정도로 요즘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오른다고 하면 진짜 안 사올 것 같고. 거리가 좀 가까워도 너무 많이 배달료가 책정되는 가게들이 많아가지고 얼마 정도 되면 많다라고 느껴지세요? 5,000원 정도 되면 많고 4,500원 많은 것 같고 3,000원이면 그래도 2,000원 정도면. 2,000원? 저는 2,000원 정도. 2,000원 이하 정도였으면 좋겠다고. 2,000원 이하요? 네네. 시민분들이 생각하는 배달료 적정 수준은 약 2,000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배달료 1만 원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배달비가 또 오를 수도 있다 하는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다소 부담스러운 배달비에 소비자들은 난감합니다. 수영 팔도시장에서 한 치킨집에 요즘 배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봤습니다. 배달의 민족 주문, 배달의 민족 주문. 아무래도 배달 주문이 대부분인 치킨집이다 보니 배달앱을 통해 배달 주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배달 경로는 거의 웹이나 이런 게 제일 많습니다. 배달 플랫폼을 통해서 다 들어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코로나 전에는 거의 전화가 90% 가까이였는데 네. 지금은 거의 웹으로 다. 그러면 배달 수수료의 그 구성이 일반적으로 이제 깃발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지역마다 저희들이 깃발을 꽂아드려요. 그게 어떻게 보면 노출의 그렇지. 범위라고 예, 맞아요. 표현하면 돼요. 배달 민족 같은 게 한 개에 88,000원이에요. 보통 한 7, 8개 보니까 70만 원, 80만 원 정도 월 나가는 거죠. 두 번째는 배달 대행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라이더들이죠. 기본적으로 월 우리 같은 경우는 5만 5천 원이 나갑니다. 일종의 등록비인데 월 나가는 거예요. 매달. 그다음에 한 건당 3,500원에서 4,800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원재료비와 일반 관리비, 추가 배달 팁까지 더하면 치킨 한 마리를 판매했을 때 남는 금액은 평균 3,000원에서 5,000원 사이뿐. 그렇게만 하면 지금 4,500원이 남거든요. 네. 이윤이 많이 남아야 되는데 이윤이 안 남는 거죠. 그만큼 옛날처럼. 내가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주는 이유가 아셔야 돼. 아셔야지. 손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 고맙다고 막 하거든요. 내가 새벽에 배달을 내가 할 경우에 왜 음식이 따뜻하게 나오고 일단 사장이 가니까 또 내가 또 이미지가 한 번 보면 절대로 안 놓치는 이미지라서 사장님 오셨구나 하거든요. 심지어 치킨집 사장이 문 닫고 라이더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배달이 많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배달 서비스를 중단한 식당도 있습니다. 자리 잡기 전이다 보니까 그렇게 배달에 그게 없었거든요. 그게- 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럼 거의 한 건당 한 얼마 정도 배달료가 나가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8,000원에 하면은 제가 가져가는 돈은 한 4,000원 되더라고요. 예, 반이 그냥 수수료 나가고 배달비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대략적인 계산이지만 한 반은 날라간다고 보시면 되더라고요. 나머지 4,000원도 남는 게 아니라 뭐 원가, 뭐 인건비, 유지비 이걸로 다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러면 사장님 손에는 얼마 남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고 보면 되죠. 그렇게 되면. 배달을 안 하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플랫폼 그 광고를 유지비 때문에. 그렇죠. 광고비. 일단 제일 조금 비싼 광고비. 배달, 네, 대행료. 배달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당장 효과를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시간과 그냥 투자를 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댓글이 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판매량이 많아지거든요. 배달 시장이 배민 같은 이제 큰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독과점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경쟁이 치열할 동안에는 배달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시장 지배력을 가지게 됐으니까 가격을 올리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가격 올리는 명분을 뭐 단건 배달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이제 가격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초기에는 가격 인상의 부담을 가맹점들한테 떠넘기다가 이제는 가맹점들도 더 이상 그걸 수용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점점 이제 음식값이나 이런 걸 올리게 되고 그게 이제 배달료 부담이 소비자한테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달 수수료의 자세한 구조를 알고 싶어서 대형 배달 앱을 운영하는 업체로 연락해봤습니다. 부산 MBC 방송국인데요. 배달 수수료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하지만 답변은 결국 듣지 못했습니다. 배달 대행업체의 입장은 어떨까요? 배달 대행료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네. 오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배달 요금 자체가 그동안 올랐던 적이 사실 없었어요. 처음 시작한 게 제가 26살 때니까 한 6년 전인데 그때 요금하고 지금 요금하고 사실상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도가 이제 조금 고용보험 가입도 의무화되고 뭐 산재보험 가입도 의무화되고 이제 소득세 부담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되면서 기존에 벌던 것보다 수익이 줄어드니까 기사들이 이탈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배달료가 요번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올랐어요. 네, 딱 1월 1일부로 그런 것들이 다 의무화됐거든요. 1km 3,000원 수준에서 1km 3,500원 수준으로 올랐어요. 전국 각 지자체들은 공공 배달 앱을 개발해 해결책을 모색 중인데요. 부산시도 자체 배달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계 1, 2를 다투고 있는 민간 배달 앱 등은 가맹비,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 소상공인에게 비용적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백통은 가맹비, 중개수수료, 광고비를 받지 않고 소상공인 분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이런 목표를 갖고 지난 1월 19일 날 부산 전역에 동백통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스템의 안정화도 가져가고 또 운영도 활성화해서 소비자하고 가맹점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배달 시장의 출혈 경쟁으로 인해 배달료 상승은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구조적으로 지금 가격 올라가는 게 고착화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뭐 배달료를 관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배달료 관리라는 게 상당히 이제 시장 개입적인 수단인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감시도 쉽지가 않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서 나서가지고 배민과 같은 대형 배달 앱 사업자들이 그 경쟁 제한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지, 그 다음에 가맹점들에 대해서 뭐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지, 즉 갑질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걸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쟁 제한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현재 공공 배달 앱들이 많이 개발돼 있거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공공 배달 앱을 좀 더 이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경쟁을 함으로써 배민 쪽에 그 가격을 인하하는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공공배달앱에 좀 더 많은 업소들을 가맹시키고 그 공공배달앱들이 잘 그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을 쓰면 당장의 이런 상승 압력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소비자와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